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12만원이고요. 플러스 17만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손실 안 보려고 정말 알뜰하게 매매했습니다. 배팅 할 때도 최고로 베팅했을 때가 3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쪼개가지고 한 종목에 30만 원씩 막 사고 이래가지고 만 원, 2만 원씩 막 조금씩 막 저축하듯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일단 플러스 17만 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손실 났기 때문에 이 손실 한번 끊어줘야만 또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자꾸 이렇게 손실 나면 매수할 때 이거 멈칫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자 이런 의미로 오늘 플러스 17만원 천만 다행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손실도 지금 100만원이 마지노선인데 100만원에서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오늘 아침 방송 조회수가 없는 걸로 봐서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미정씨가 나스닥이 2%나 급반등해 버렸습니다. 재료는 두 가지였는데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6.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완화됐다. 이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 SVB 사태로 금융 전체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증시가 불안감을 가져왔었는데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지역 은행주들이 대부분이 다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 반등한 건 아니고 상당 부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뭐 1303원 지금 한번 볼까요? 1304원이네요. 대충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311원까지 갔었는데 1304원 왔기 때문에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3. 이것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3.697 이것도 뭐 4.0 밑으로 있으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들이 대체로 괜찮아졌고, 여기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거 보고 나서 좀 웃겼던 게 미국 증시 급락할까 싶어가지고 국내 증시가 어제 엄청나게 빠졌었죠. 쭉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 가까이 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3.9 몇 프로였죠. 미국의 금융위기 올까 싶어갖고 놀래가지고 급락했는데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상승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갭으로 떠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은 수익으로 챙기시면 되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그나마 오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SPG라는 종목이 급등하는 바람에 여기서 대부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면은 수익이 많았겠지만 불안해가지고요. 이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누르길래 이 부분에서 3분의 1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또 누르려 그러길래 3분의 1 이익 실현하고, 왜냐면 이제 조금씩 챙겨놔야 되니까요. 걱정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지금 3분의 1은 여기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건 이제 이게 로봇 관련주가 오늘 대체로 괜찮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 그러면서 한 3배 가까이 이상 뛰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서 지금 투자하는 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SBB테크하고 SPG하고 SP시스템 뭐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SPG인 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디에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찍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 올라감으로 인해서 SBB테크는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10% 정도에서 멈췄죠. 그래서 오늘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SPG가 현대에서 지분 투자하는 종목이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확실하게 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 가서 팔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만약 맞다면 3분의 1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게 맞다면 9만 원까지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3분의 1은 남겨놓은 상태다. 현재 SPG가 한 4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익까지 포함해서 한 42만 원 정도 현재 남겨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KGETS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힘이 없더라고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한 마이너스 1.8%인가 됐을 때 시간에 거래에서 샀는데 요거 한 3% 정도인가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해갖고 수익이 좀 났고, 그 다음 오늘 추가로 신규면서 한 거는 CNC 인터내셔널하고 유신 잡았는데요. 오늘 테마 중에 가덕도 신공항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대체로 움직인 종목이 뭐 영화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산업, 이게 이제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갔다 밀렸죠. 그 다음 이제 박영준 부산시장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기타 등등 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지금 꼬리 달고 잘 밀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된 테마기 때문에, 이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무 잊혀졌다가 지금 갑자기 나오는 뉴스라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력들이 이걸 흔들어 가지고 물량 좀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덕신하우징이라든가, 그 다음 유신, 한국종합기술 등등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동일제강, 특수건설까지 이런 종목들이 대충 움직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유신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유신 50만원치만 잡아봤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이거 아니라도 잡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 50만원치 지금 현재 잡아 있는 상태고요. 이거 가덕도 신공항은 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량 좀 모으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부산 살고 있는데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공항 없이는 거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공항을 추진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일단 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CNC 인터내셔널, 이건 화장품 쪽인데요. 오늘 비올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거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니까 다시 또 올라가 버리네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이 5천원대밖에 안 되니까 싸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중에 CNC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잡긴 했는데, 잡아서 지금 한 1% 정도 수익이 나긴 했는데 생각보단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잡은 거는 마스크 전면 해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상방적으로 한번 가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타는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한 화장품 쪽 관련주들을 자꾸 누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루트로닉 이 종목도 실적이 좋은데 틈만 나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누르는 종목에 들어가는 거는 위험도가 상당히 크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얘들이 못 올라가게 계속 매도를 칠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지수가 안 빠지고 방향이 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 반작용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약간 좀 모험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 200만원은 정말 저한테는 큰 돈인데요. 요즘 한 종목에 한 30만, 100만원을 3등분 해가지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래갖고 100만원 잡는 게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SPG도 100만원씩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30만원씩 이익 실현하고 지금 남겨놓고, 유신도 지금 50만원만 딱 잡았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그나마 수익이 나서 좀 다행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정부에서 발표 나온 게 뭐라 그러더라, 첨단 분야 뭐 산업에 55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50조 안에 뭐 반도체라든가 기타 등등 뭐 항공 등등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좀 움찔했는데, 이것도 뭐 강하게 많이 못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오르려다가 주춤하고 있고,
이 종목 광명전기 이 종목이 삼성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배전반 이런 거 들어가는데요. 거기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들썩함했었는데 이것도 꼬리 달고 밀려버리고 해서 이쪽 테마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20%나 계속 날아가고 있고 시간에도 또 올라가고 있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에코프로가. 이 종목 공매도 친 사람들은 파산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 정말 감탄을 전하게 합니다. 그다음 오늘도 삼화알미늄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뭐 2차 전지 쪽이 오늘 뒤처리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TCC 스틸부터 해서 등등등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 태경 BK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길래 노리고 있었습니다. 노리고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시장이 불안해가 못 잡았고 좀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잡자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갭으로 떠갖고 위로 10%나 밀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닭 쫓든 뭐 하듯이 그냥 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가뿐했다. 가뿐 포기합니다. 이제는 미련 없이 추격 매수했다가 항상 자꾸 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미련 버리고 놓쳤다 싶으면 하고 빠이빠이 이러고 이제 딱 정리 마음을 탁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 그다음 AI 관련주는 오늘 의외로 많이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솔트룩스도 빠진 거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AI 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한 것 같고 메타버스 쪽은 뭐 일부 종목 좀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SPG가 거의 대장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30만원 남겨놨는데요. 상황 봐서 조금 내려오면 또 다시 추가로 또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봤던 시장에서 뭐 특이했던 게 대충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왜 배팅을 과감하게 못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4% 가까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안 빠지고 반등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하자면, 어제 빠진 이 부분만큼은 되돌려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상, 수치상으로는 맞겠지만, 왜 자신있게 못 들어갔냐면, 일본 증시 때문에,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대부분 다 맞았는데 미국 증시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뭐 나름 선방하고 있고 해서 이제 다 좋았는데 유럽 증시도 상승했었고요. 다 좋았는데 일본 증시가 이상하게 못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빠졌거든요. 어제 빠질 때도 일본 증시가 2%대 갖고 확 빠졌는데 그 전에 빠지고 또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얘가 반등을 못하는 겁니다. 약간 반등했다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SVB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면, 자신있게 그냥, 악재 해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도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지역은행 파산만 아니면 연준에서 0.5포인트는 안 할 것 같다. 0.25포인트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호재를 작용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은행 부분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느냐로 했을 때 확신이 없다는 그 부분이 이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선물을 1조 4천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한 게 5,500억 정도가 환매수했습니다. 그럼 1조 4천억대 팔아가지고 5천억 했으니까 1조 정도가 매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 치는 거를 어제 왜 매도 쳤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선물하고 뭐 파생해서 매도를 급격하게 치는 거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10조 이상 사놨는데 리먼 사태처럼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팔 수도 없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한 10조 정도를 던지면 시장이 그냥 아무도 안 받아주면 폭락해 버리겠죠. 받아줄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매수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험이 딱 감지가 되면 현물을 팔질 않는다는 얘기죠. 월요일 날 외국인 그렇게 매도 안 하고 덜 올렸습니다. 대부분 다 현물을 덜 올려가지고
시장이 뭐 나쁘지 않네, 뭐 위기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그다음 선물을 먼저 매도 쳐가지고 선물 매도로 해지를 다 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이제 그렇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이 악재가 해소되면 선물을 매도로 많이 해놨으니까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생 그 매매할 때는 선물을 매도 많이 쳐놨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확 던져가지고 그럼 쭉 빠지겠죠. 확 던져가지고 그럼 지수가 쭉 빠지면 선물에서 이익을 극대화해갖고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선물이 돈 벌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 거의 안 합니다. 보면 선물은 해지 차원이고 언제든지 빨리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해소된다 그러면 매도 쳐놨는 선물을 먼저 줄이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1조 5천억 매도했다가 오늘 5천억을 다시 환매수한 거는 어제보다는 악재가 조금 완화됐다, 위기가 조금 줄었다 이런 느낌으로 5천억을 줄인 겁니다. 근데 만약 오늘 저녁에 미정시도 급락 안 하고 어느 정도 지탱을 해갖고 자리를 유지하면 내일은 또 선물 매도를 더 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 매도가 완전히 줄 때까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3% 올랐는데 코스피는 1.3% 정도밖에 못 오르잖아요. 외국인이 오늘 그 코스닥은 3,600억 매수했는데 그래서는 7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유가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는 적게 매도하고 코스닥은 많이 매도했고 오늘 반대죠. 코스닥은 적게 매도하는 이유가 코스닥 많이 매도해버리면은 코스닥을 많이 매수 안 하는 이유는 오늘같이 반등할 때 많이 매수 안 하는 이유는 매수해갖고 많이 쭉 올라가 버리면 매도 쳐놨는 선물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는 최대한 적게 움직이면서 악재가 해소되면 선물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외국인이 오늘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해갖고 매도를 줄였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외국인이 만약 내일 돼갖고 선물 부분을 매도를 더 줄인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수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위험 요소가 좀 더 줄었다고 판단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요소하고 외국인이 생각하는 위험 요소는 다르니까요. 외국인은 그 환율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위험을 감지하면 선물 매도를 더 늘릴 겁니다. 오늘 줄이는 걸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선물이 선물 거래가 아직 되는가 보네요. 지금 아니죠. 5천억이죠. 그러니까 5천억을 환매수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내일 선물을 더 매수를 해가지고 해지해 놓은 물량을 더 줄인다면 상승적으로 바닥은 좀 확인하고 상승적으로 턴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외국인 매도해 놓은 걸 안 줄이고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매도를 더 늘린다면 여전히 이 시장이 불안하구나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배팅 못한 이유는 외국인 매매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익 실현하고 지금 하루에 오버를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만 합니다. 아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한 요 정도 가지고 있고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또 바로 또 정리해가지고 그 손절하든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그 어려운 장이고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좀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 매매 패턴에 맞춰서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그동안에 계속된 손실을 끊고 수익으로 전환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